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서태영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언론은 정치적으로 참 바쁜 한 주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후속 보도들을 연일 비중 있게 다뤘고요. 그런가 하면 정상회담 나흘 만에 북한이 ICBM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언론 역시 관련 보도들을 이어가느라 숨가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첫 순서는 시청자 평가원이 한 주 동안 나간 연합뉴스 TV 보도를 모니터하고 그 결과에 대해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포커스와 뉴스투나잇 그리고 라이브투데이를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입니다. 지난 한 주는 리포트와 전문가 대담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후속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랜 가뭄 끝에 시작된 여름 장마 소식도 연일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오전 종합 뉴스인 뉴스포커스와 하루 이슈를 정리해주는 뉴스투나잇, 그리고 아침 시간대 심층 버라이어티 뉴스인 라이브투데이를 살펴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포커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첫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인 7월 3일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이 출연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두 전문가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양문석 이사장은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왔다며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보았습니다. 사드 문제는 국내법에 의해 배치하는 것에 합의했기에 여유가 생겼다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차 전 의원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때에도 이번과 똑같은 내용이 있었다며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전통적인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문제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올바른 여건 하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단계인데 만약 완성 단계면 미국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경제적 압박을 비롯한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개발이 완성 단계로 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양 이사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과거의 공조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평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즉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미국을 방문해 햇볕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시 당시 대통령이 this man이라고 표현하며 냉대했던 사실과 부시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지맨이라고 홀대했던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번에는 Great Chemistry, 즉 찰떡궁합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회담 중 등장했고 Very Very Good 등의 표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보는 중요한 키워드를 수사학적으로 분석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회담에 쓰인 표현을 보면 굴욕적 외교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두 전문가가 방미 성과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줘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평론을 전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두 전문가는 한미 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재협상은 합의 밖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선언문에도 없는 FTA 재협상안을 회담 기간 내내 계속 거론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지지율을 의식해 보인 퍼포먼스에 대해 언론이 과민 반응을 보였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차 전 의원은 무역 분야는 정부의 손을 떠나 민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얽히게 되어 있다며 구체적으로 재협상까지 가자는 이야기는 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이사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FTA 재협상을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바꿀 수 없기에 방송 카메라가 켜지면 이야기를 하다 꺼지면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한미가 같이 조사, 분석, 평가해서 재협상을 해야 하면 그때 다시 하자고 정확히 이야기했기에 먼 이야기라는 걸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담의 후반부는 문준용 증거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한 뒤 국회의 국민의당 제보 조작 진상조사 결과 발표 속보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 결과 안철수 전 대표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놓고
국민의당 꼬리 자르기라는 시선이 있는 데 대해 두 전문가 모두 이 같은 시각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양 이사장은 안 전 대표에게는 새 정치가 트레이드 마크처럼 여겨졌고 이미지를 형성해 줬기에 안 전 대표가 사전에 인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꼬리 자르기는 무리한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차 전 의원도 이유미의 증거 조작과 관련해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분리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유미가 주도적으로 한 게 분명하지만 안 전 대표는 그럼에도 정치적으로 총괄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포커스는 FTA 재협상, 국민의당 꼬리 자르기와 관련된 대담이 진행되는 동안 뉴스 속보 이 시각 국회 국민의당 이유미 단독 범행 잠정 결론, 뉴스 속보 이 시각 국회 곧 국민의당 제보 조작 진상조사 결과 발표 등의 자막으로 국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습니다. 또 뉴스 속보 경남 창원 골프 연습장 살해 용의자 서울석 검거도 자막으로 전하며 탄력적으로 중요 이슈를 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의당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 조사 결과 발표 속보를 전하기 위해 대담 초반에 예고되었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전문가의 평은 듣지 못했습니다. 뉴스투나잇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으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는 평가를 받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강 장관은 역대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한 첫 한미 정상회담이며 장관으로서도 취임 후 열흘 만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원하는 부분을 다 성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강 장관은 우선은 대통령님이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말씀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외교부 장관으로서 자랑스러웠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한 우위와 친절을 보였고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 회담이 진행되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중 중요한 내용을 꼽아달라는 주문에 한미 동행 강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 확인, 대북 정책에 관한 긴밀한 공조의 확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협력 등 협력 강화, 글로벌 차원의 반테러나 국제보건 이슈 등에 대한 공조 등을 꼽았습니다. 강 장관은 짧지만 내실 있고 포괄적인 성명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문 대통령의 방미 목적은 한미 정상 간 신뢰와 우애 구축,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에 대해 미국을 이해시키는 것 등 세 가지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공동성명 발표와 관련된 해설, FTA 재협상 여부, 정상회담 준비 뒷이야기, 외교부 장관으로서 포부 등 다각도로 외교와 관련된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풀이라는 단어 때문에 공동성명이 난항 끝에 7시간 뒤에 채택되었다는 보도가 많았던 데 대해 단어 하나 때문은 아니라고 못 봤고 내용이 포괄적이라 어려웠고 시간이 걸리는 협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논란거리 중 하나였던 FTA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도 강 장관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협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FTA의 지난 5년을 평가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역은 한국이 흑자지만 서비스 분야는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등 FTA의 호혜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평가한 뒤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재협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향을 감안해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지켜본 소감 등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만이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전해줘 뉴스에 생동감을 더했습니다. 강 장관은 외교부로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료를 많이 분석해서 건의안을 청와대에 올리기도 했는데 막상 만나서 두 대통령은 준비된 상태로 만나서인지 편했던 듯하며 화기애애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악수 스타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부드럽게 소화한 데 대해 여러 악수 장면을 구입할 수 있는 대로 다 구입해서 분석했다는 뒷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 정상회담 말미에 Great Chemistry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호흡이 잘 맞는다, 뜻이 잘 맞는다, 같이 일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직접 이번 회담을 준비한 외교부 장관이 출연해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는 물론 뒷이야기까지 전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발빠르게 해소했습니다. 여타 매체에서도 해당 대담을 인용한 기사들이 이어져 시의적절한 기획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7월 4일 출발 640에서는 강경화 트럼프 악수 영상 구입해 정상회담에 대비, 뉴스 1, 2에서는
악수 외교부터 한미 FTA까지 강경화가 본 한미 정상회담으로 반복해 지나친 반복처럼 보였습니다. 시간대가 다른 코너에 맞춰 내용을 축약하여 보도하기는 했으나 뉴스가 아닌 대담 내용을 뉴스처럼 구성해 중복 편성하는 것은 대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편성으로 여겨집니다. 직접 출연자의 음성으로 발언을 듣고 행간의 맥락을 이해하는 대담의 특성은 최소화한 채 뒷이야기 중심으로 재구성해 뉴스를 재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브투데이는 7월 4일 중부지방의 연일 퍼부은 장마와 관련해 연합뉴스TV 김재훈 기상전문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다각도의 분석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내리는지, 북상 중인 태풍은 어디로 향하는지, 비 피해 대책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코너는 다채로운 그래픽을 적절히 활용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동안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설명하는 동안 화면의 오른쪽 위에 지역별 누적 강수량을 표시한 자막이 제시되어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장맛비 전망에 대한 그래픽이 마련되어 기자의 발언에 시각적인 정보를 더해주었습니다. 장마가 중부지방에 집중된 데 대한 분석 중에도 한반도의 장마 전선 형성 그래픽이 이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태풍 남마돌의 중심 기압, 강도, 최대 풍속 등 그래픽으로 제시되어 전반적으로 장마와 관련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여 전달했습니다. 기자의 발언마다 중부 물폭탄, 남부 폭염, 장맛비 중부 집중 외, 연일 굵은 장맛비, 최악 가뭄 해소되나 등 어떤 이슈를 설명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자막이 제시되어 바쁜 아침 시간대 코너의 특성을 잘 살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중간에 진입해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구성으로 여겨집니다. 올해 워낙 가물은 탓에 저수지와 하천이 메말랐었기에 물을 상당히 흡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내리는 비가 문제라며 비가 많이 내려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비 피해가 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수로 축대 담장 점검, 붕괴 가능성 확인, 침수 시 감전 위험 가로 등 고압 전선 피해야 등의 자막과 함께 침수가 우려되면 모래주머니를 준비하고 비상 연락막을 구비하여 대피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등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대비책을 전달해줘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뉴스포커스와 뉴스투나잇에서 전한 한미 정상회담 관련 후속 보도와 라이브투데이에서 보도한 올여름 장마 전망 소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주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전나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지난 2일 방송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습니다. 트렌드 지금 여기는 시선을 잡아끄는 생생한 트렌드를 따뜻한 시선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주 방송에서는 제주도 특집 1편으로 새롭게 장착한 사람들이나 한 달 살아보기 여행자 등 변화되어가는 제주도의 지금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방송된 트렌드 지금 여기에서는 다양한 매력을 가진 제주도를 살펴봤습니다. 제주도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쌓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상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제주도에서 다시 시작한 삶의 일부를 관광객들과 공유하며 함께 제주도의 매력을 즐기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주 지역의 연도별 순 유입 인구를 살펴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지만 그 원인이 제주도의 매력이 새롭게 알려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에는 부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제주도 이주민의 모습은 제주도의 특색을 담은 메뉴 개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점 사장님이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방문할 정도로 제주도의 명물로 자리 잡은 김밥이었는데요. 서울에서 내려온 이반석 씨가 제주도에 정착하기 위해 메뉴를 개발하고 성공시키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공한 음식점의 일면만을 비추기보다는 눈물겨웠던 이반석 씨의 노력 또한 조명해 주어 더욱 유익했습니다.
달걀말이 하나만을 위해서 수많은 실험을 거쳤다는 설명을 통해 그간의 열정과 의지를 짐작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메뉴 개발 이외에도 괜당 문화라고 하는 제주도의 폐쇄적인 분위기가 정착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제주도가 자체적인 사업과 정책을 통해 정착 주민을 돕고 있다는 설명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정책이 정착 주민을 돕기도 하고 상권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신선한 해산물을 사용한 김밥을 개발하고 정책의 도움을 받아 창업을 성공시킨 이반석 씨의 성공담을 통해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가 성공의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경숙 해바라기 농장을 살펴봤습니다. 농장 주인인 김경숙 씨 부부는 만평의 땅에 해바라기를 재배하고 있었는데요. 제주도에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농사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변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해바라기 기름을 만들고 싶다는 일념 아래 제주 전역을 돌며 시험 재배를 하고 제주도만의 농법을 익히며 차츰 자리를 잡아나갔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통해 꾸준한 공부와 연구를 통해 적절한 자리를 잡고 지역 특색에 맞는 농법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농장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한 덕분에 해바라기 농장에서 휴가를 즐기는 관광객들의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해바라기 농장이 성공을 거두고 난 후에도 끊임없는 실험과 실패를 통해 농장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인터뷰를 통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나연 학생이 모니터한 내용을 보면 제작진들이 이 제주도 이주민들의 눈을 통해서 변화하는 제주도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제주도로 새롭게 정착한 사람들이 기존 주민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제주도만의 매력을 다시 되살리고 있어서 제주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싱싱한 해산물을 김밥과 접목시킨 이반석 씨와 제주도의 따뜻한 기후를 이용해 대규모 해바라기 농장을 일궈낸 김경숙 씨 부부가 제주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제주도는 지금 편 모니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코너는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위해 내려온 가족을 만나봤는데요. 임대한 주택에 어느 정도 물건이 갖춰져 있는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욱 쉽게 한 달 살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제주도에 한 달간 머물기로 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모든 가족 구성원의 입장에서 제주도 한 달 살기의 장점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공룡랜드와 바다에서 아이와 소중한 추억을 쌓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 한 달 살기의 좋은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주도가 왜 한 달 살기에 적합한 장소인지 제주도만의 특색이 소개된 점이 부족해 다른 장소와의 차별화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 앞에 자리한 제주도의 한 미술관이 소개됐는데요. 카페와 숙소, 미술관이 함께 있는 봄 미술관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어두운 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미술 작품들이 소개됐습니다. 흔한 소재를 색다른 공간과 느낌으로 표현하는 재능을 남들과 나누며 함께 아름다움을 즐기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오롯이 미술관만을 즐기는 관광 계획을 짜는 것 또한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제주도에서 끝없는 노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을 통해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제주의 저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제주도의 매력을 알게 되어 다음 주에 방영될 제주도 특집 2탄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아주 잘 봤습니다. 꼼꼼한 설명도 그렇고요. 중간중간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모니터링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뒀나요? 우선 제주도에 이주를 결심한 여러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찾은 각기 다른 개성을 문화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네. 단순히 새로운 관광 요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의 숨은 노력과 새로운 문화 창출 효과에 주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또 이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입장에서 제주도의 변화를 이해하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의 구성에도 주목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주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전나연 학생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조사해온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 등 윗선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건데요. 하지만 철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지도부의 책임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국민의당 제보 조작 논란과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대선 기간 중 국민의당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개한 이 문준용 씨 채용 비리 관련 증거가 결국 조작된 것으로 지난달 26일 밝혀졌습니다. 현재 이 증거를 조작했던 당원 이유미 씨가 구속되는 등 갈수록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데 우리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대선 기간 중 국민의당 이유미 당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흡사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라면서 카톡의 캡처화면 및 녹음 파일을 이준서 당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했습니다. 대선을 불과 나흘 앞둔 5월 5일 국민의당은 아빠인 문 대통령이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는 내용이 담긴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의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문 후보를 향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를 해서 이 녹취 파일을 제보한 이유미 당원은 검찰 출석을 앞둔 6월 24일에 당시 자료는 본인이 직접 조작해 작성한 거짓 자료라고 고백했습니다. 같은 날 6월 26일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이 5월 5일에 공개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증거 조작을 고백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5월 26일에 언론은 이를 보도했는데요. 이 중 방송 뉴스를 보면 JTBC는 2건을 보도했고 다른 지상파와 종편 방송사들은 1건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은 국민의당의 사과를 전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JTBC는 증거 조작에 국민의당이 기획돼 있다는 당원 이유미 씨의 주장을 한 건 더 추가했습니다. TV조선은 저녁 뉴스 후반기에 더하기 뉴스라는 코너에서 세 개의 단신 중에 하나로 이 사안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국민의당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서 이게 진위 여부가 아닌 그냥 공방을 나열하고 의혹만 키웠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확인, 팩트 체크를 안 했다라는 이런 지적인 건데 언론의 책임,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대선 당시에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은 대선이 본격화된 3월 중순부터 5월 8일의 대선 전일까지 총 1,500여 건이 보도되었는데요. 네. 그중에 3분의 1인 500여 건의 보도가 국민의당이 녹취 파일을 공개한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나흘 동안에 집중될 정도로 국민의당의 녹취 파일의 이 공개의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녹취 파일의 파급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녹취 파일의 사실 여부와 팩트 체크가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언론은 국민의당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거나 국민의당의 주장에 민주당의 반론을 붙여갖고 양당 간의 정치 공방의 차원으로 보도를 하거나 더 황당한 것은 일부 언론은 대선 캠프의 네거티브 공세를 그대로 전해서 루머를 재생산하고 확산하였다는 점입니다. 5월 5일 당시 국민의당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음성 파일을 공개했을 때 다수 언론은 국민의당의 주장을 전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중앙일보의 5월 5일자 국민의당 문의 지시로 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입사 원서를 냈다는 주장과 같은 기사는 해당 기자회견만 전달한 기사였습니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문 후보 측의 입장을 함께 전했습니다. 문 후보 측이 범죄에 가까운 인신공격 음해라고 반박한다는 기사를 통해서 문 후보 측의 논평과 전날 문 후보 측이 특혜 채용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국민의당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함께 전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입장만 전한 기사보다는 나은 편이었지만 제보자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5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지상파와 종편 방송사들은 국민의당의 녹취 파일을
한 건 내지 두 건을 보도한 데 비해서 MBC는 같은 기간 동안 4건을 보도했습니다. 예. 선거 전날인 5월 8일에도 MBC는 준용 씨는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국민의당의 정치 공세를 전했고 준용 씨의 채용 당시의 이력서 사진을 활용해서 지명수배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문준용 지명수배까지 거론한 자유한국당의 주장도 전했습니다. 예. 5월 5일 최초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국민의당의 녹취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추가 증언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5월 8일에 이러한 보도는 상당히 부적절하였다고 평가가 됩니다. 네. 물론 당시 민주당의 반박도 있었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이 보도의 비중이 적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맞설 때 우리 언론들의 어떤 보도 태도는 좀 어떻게 봐야 한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나의 사실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맞설 때 언론은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반대 측의 반론 주장을 고르게 보도하는 한편 사실 확인과 팩트 체크에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취재원의 이해관계,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로 믿을 만한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 5월 5일부터 8일까지 당시 나흘 동안 국민의당의 주장을 전달하면서도 제보자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던 언론사는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서울신문은 지난 5월 8일 국민의당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증언 파일 공개에 조건에 부합한 사람은 나뿐인데 국민의당과 인터뷰한 적은 없다는 기사에서 준용 씨와 함께 유학했다는 문상호 씨의 반박 이메일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제보자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예. 서울신문은 같은 날 사설에서 선거 전날 흑색 가짜 선전에 현혹되지 말자에서도 지지율 1위 후보에 대한 막판 네거티브 공세는 반전을 노리는 선거 전략상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원도 밝히지 않고 목소리도 변조한 일방적 내용의 인터뷰를 공개한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국민의당을 비판했습니다. 예. 이어 진위는 검찰에서 가려지겠지만 검증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목적이라면 의식이 깨어있는 유권자들 앞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검찰의 수사가 당 수뇌부를 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 사건에서는 국민의당이 당원 개인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꼬리를 자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동자로 지목된 당원 이유미 씨가 당이 기획을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기 한다는 주장이 하면서 예.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문제입니다. 언론이 더 신경 써야 할 문제는 허위 사실에 근거한 뉴스입니다. 지난 미국과 프랑스의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을 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탄핵과 대선 국면에 가짜 뉴스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예. 허위 사실 공표와 비방 건수는 2012년 대선에 비해서 이번 대선에서 약 5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사실 공표는 민의를 왜곡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 정부의 행정력과 사법이 제일 먼저입니다만 허위 사실에 근거한 뉴스의 제작과 유통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실 확인과 팩트 체크에 노력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TV와 비평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국민의당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국민의당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당시 우리 언론이 국민의당이 공개한 증거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제보자에 대한 의심을 끝까지 거두지 않았다면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언론도 책임은 없는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